왜 저렇게 사람이 돼지네? 이랬는데 지금 빠진 게 뭐 이런데 뒷방 늙은이 돼가지고 죽을라 기다리는 거예요. 앞으로 꿈이 뭐냐? 도전해보고 싶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은 용조용 구독자분들을 모시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고 나서 이제 댓글도 그렇고 주변 분들의 얘기를 조금 이제 하다 보니까 들려오는 얘기가 왜 저렇게 사람이 옛날 생각만 했던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옛날에 운동할 때 그 날씬했던 그 모습만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생각하기 딱 보면 만나는 분마다 왜 이렇게 살쪘냐고 몰라보겠다고. 예? 사실은 엄청나게 쪘다가 지금 빠진 게 뭐 이런데 예? 사실은 제가 90몇 킬로까지 나갔어요. 이제 마라톤을 준비하면서 다이어트와 러닝이 지금 병행되고 있는데 지금도 많이 못 뛰고 있어요.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무리를 하면 안 돼요. 저도 계속 매일 뛰고 싶지만 살살 내가 내 몸을 지금 이제 건들고 가는 거예요. 체중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조금 내가 훈련량을 조금 가지고 가다 보면은 무릎이 나갈 수 있고 근육이 나갈 수 있고 발목이 나갈 수 있고 관절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 몸에 맞게끔 조금씩 접근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체중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체중만 줄이면 내가 더 갈 수 있어요. 먹는 것도 조금 신경 쓰고 제가 이제 체중을 빼는 게 뛰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가볍게 내가 내 몸을 터치하면서 이제 체중을 계속 빼는 거예요. 이제 먹는 것도 좀 조절하고 네, 신경 쓰면서 같이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단순한 러닝만 가지고 빠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사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체중 조절을 좀 하면서 러닝이 들어가면서 오늘 나올 때 보니까 한 80kg대까지 내려갔어요. 70kg대로 떨어지다니까요. 지금도 사람들 놀라겠죠. 형주가 80kg 넘어간다고? 돼지네? 이랬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가체중이 아니고 거의 비만 수준이죠. 예, 거의 고도 비만에서 뭐 중도 비만 예? 이렇게 좀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매일 종합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보면 이제 이게 나와요. 제가 가체중이 아니고 사실 비만이에요. 빨리 가체중으로 줄이고 체중을 정상 체중으로 돌려야 되는데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러닝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체중이 빠질 때까지는 많이 뛰고 싶어도 빨리 뛰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예, 이걸 건드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런 단계에 있다. 이제 제가 러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뛰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요즘 많은 분들은 뛰잖아요. 저는 살기 위해서 뛰었어요. 그리고 제가 올림픽 금메달 이후에는 전 국민이 저를 또 지켜봤고 제 한 발 한 발 뛰어가는 모습을 많은 분들이 시선을 고정시켜가지고 쳐다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그렇지는 않지만 얼마나 내가 달리기가 힘들고 싫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나타나질 않았어요. 제가 방송 출연 안 하는 이유도 그런 걸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빨리 잊어주고 싶었다고. 너무 저를 사람들이 많이 이제 기억하고 근데 이제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2년 전 동아일보 인터뷰 인생 홍보에 코너에서 기자가 저한테 질문한 게 앞으로 꿈이 뭐냐? 꿈이 있느냐? 목표가 있냐? 사실 꿈이 없는 인생은 없는 인생이잖아요. 마라톤에 도전해보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마라톤이라는 운동은 내가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마라톤이라는 운동은 위대한 스포츠다. 풀코스를 뛴다는 것은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 이후에 제가 계속 몸을 조금씩 사실은 달리기 전에 체중을 고민했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저를 기억을 못하지만 그 젊은 세대들의 부모님들은 저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시점에서 내가 다시 마라톤을 뛰겠다는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더 이제 내가 고민도 많고 긴장도 또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편안하게 제가 달리기를 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하고 같이 물려서 가고 있는 거예요. 또 보니까 뛰려고 마음 먹었는데 갑자기 또 러닝 붐이 또 일었어요. 사람들이 영주형 채널에서만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세상에 없더라도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유튜브가 지금 상당히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이 유튜브를 이 시대적으로 참 잘 만들어졌구나. 운동을 그만두고 진짜 세상에서 제일 싫었던 게 달리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행사를 가면 뛰려고 그래요. 독성대에 참가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이제 5km 참가자들은 저와 함께 뛸 거예요. 이제는 저희가 다시 풀코스 도전이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제 달리기를 시작했고 근데 지금은 제가 5km를 뛰지만 어느 순간은 10km를 대회 나가서 참가해서 뛸 거고 어느 순간은 내가 하프코스 정도 뛸 수 있겠지만
아마 국내에서의 어떤 그 하프까지는 제가 뛰는 모습은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 한 5km, 10km 정도는 늘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훈련 정도 느낌으로 예, 그 정도에서 내가 보여줄 수는 있겠죠. 대망의 풀코스는 국내에서 뛰지 않고 해외에서 이제 아마 뛰고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어디 얘기는 안 하고 뭐 베를린 마라톤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바르셀로나 마라톤 될 수 있는 거고 바르셀로나 마라톤은 조금 땡겨서 뛰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지금부터 몸을 만들다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아마 연말쯤에 있는 대회를 아마 선택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셨는데 최근에 뭐 롤링이라든가 기본적인 분들의 어떤 달리기에 대해서 내가 뛰면서 알려줬는데 이 두 분은 풀코스를 하프 도전하네요. 하프 도전하시는 분들이고 이제 풀코스 이제 뛰신 분들인데 뭐 제 유튜브를 이제 보시는 구독자분들이기 때문에 보면서 또 뭐 궁금한 거라든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유튜브에서 이제 나오지 않은 이야기까지 뭐 이렇게 있으면은 얘기해 주시면 제가 자연스럽게 또 말씀드릴 테니까 질문 있으면 한번 말씀. 감독님 은퇴하실 때 사유가 발바닥이 찢어져서였잖아요. 그거는 재활을 그때 잘 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뛰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으신 건지? 제가 발바닥이 찢어져가지고 은퇴하는 게 아니고 발바닥이 찢어진 경기가 마지막 은퇴 경기였던 거고 예, 그것 때문에 제가 은퇴한 건 아니고 제가 은퇴를 하게 된 것은 바르셀 올림픽 다음 올림픽이 애틀랜타 올림픽이었어요. 대표 선발전에서 제가 네 번째로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동아 마라톤에서 경주 동아에서 제가 그 당시 24km쯤에서 발바닥이 찢어진 거예요. 걸어서 들어갔는데 제가 2시간 26분을 뛰었더라고. 걸어갔는데 3시간 26분이 아니고 걸어 들어갔는데 처음으로 제가 못 뛴 거예요. 이제 대표 선수 선발을 3명의 선수를 이제 보통 내보내게 됐습니다. 기준 기록을 통과한 선수에 한해서 한 국가에서 3명까지 선수를 파견할 수가 있는데 제가 네 번째 기록으로 이제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논란이 좀 있었죠.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선발 규정 자체를 잘 만들어 놨어야 하는데 규정에 의해서 제가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저는 은퇴를 하겠다. 단 제가 선수 생활하면서 족저 근막염 때문에 2번의 수술로 인해서 훈련을 못하는 공백기가 길었어요. 그게 제 선수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지. 선수가 뛰지를 못했으니까 족저 근막염은 잘 재활이 돼가지고 뛰니까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잘 뛰어야 되잖아요. 잘못 뛰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런너들의 가장 걱정과 고민이 부상이거든요. 저는 가장 신경 쓰는 게 아프지 않고 즐겁게 뛰어라. 저는 그걸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부상을 말씀대로 많이 입었어요. 발끝부터 머리까지 저는 아파요. 뛰는데 하체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부상이 진짜 몸을 뼈를 불사를 정도로 그런 고통을 가지고 많이 뛰다 보면은 머리까지 안 아픈 데가 없어요. 허리, 팔, 목, 머리까지 아파요. 우리는 워낙 강하게 뛰었기 때문에 위에까지 올 정도로 부상이 올 정도로 뛰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발 쪽에는 더 부상이 많았겠어요. 발톱이 몇 개 다 빠져요. 발목 쪽에도 안쪽이 아플 때가 있고 아웃 쪽이 아플 때가 있고 등 쪽이 아플 때가 있고 뒤쪽이 아플 때도 있고 밑에 쪽이 아플 때도 있고 안 아픈 부위가 없어요. 저는 종아리, 경골, 정강이, 무릎도 무릎 밑에 안쪽, 아웃 쪽, 위쪽, 뚜껑 안 아픈 게 없어요. 위로 올라와요. 하도 사투리가 쓸려가지고요. 학교 다닐 때는 남자 팬티가 더 투박하잖아요. 여자 팬티 입고 뛰었다니까요. 젖꼭지?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뛰어가지고 항상 뛰고 나면 이 젖꼭지가 쓸려가지고 피가 다 터졌어요. 밴드까지 붙이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시합을 뛰고 나면은 항상 이 유니폼이 피가 흥건하게 쓸려 있어요. 뭐 젖꼭지까지 터졌으니 뭐 말할 거 없잖아요. 밑에 쪽은 더 터졌을 거 아니야. 부상이 올 정도로 뛰어야지 운동이니까. 근데 아마추어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프지 않고 뛰는 게 중요한 훈련이겠죠. 근데 다 아프단 말이야. 아프다는 건 잘못 뛴 거야. 잘못된 동작, 잘못된 자세, 잘못된 훈련, 잘못된 지면 다 컨트롤해야 되는 거야. 잘못된 날씨. 추운 겨울에 뛰러 가면 부상 위험도가 높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천천히 많이 뛰어야 되고 여름에는 더우니까 금방 지쳐. 짧게 운동하고 빠져야 되는 거야.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이 몸이 이 센서가 다 있어요. 아, 오늘은 운동을 어떻게 가야 되겠구나. 선수를 딱 보면은 아, 쟤는 운동을 지금 멈춰야 되겠구나. 빠른 템포로 가야 되는구나. 죽여야 되는구나. 쉬어야 되는구나. 오늘 훈련 멈춰야 되겠구나. 이거를 제가 다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그걸 캐치를 해야 되는데 모르는 거가 뛰는 거야. 시키대로 하는 거야. 지금 뭐 저렇게 하면 안 되거든.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러닝이라는 것은 단순한 것 같아도 상당히 복잡하게 접근해야 되고 또 복잡한 이 러닝을 단순하게 풀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훈련을 받을 거냐.
어떻게 훈련할 거냐. 그래서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온 거예요 지금. 빨리 뛰고 싶고 빨리 뛰는 건 욕심이잖아요. 욕심 내면은 리스크가 오는 거예요. 그럼 부상의 리스크를 안고 뛰어야 되는 거야. 당연히 아파야 되는 거지. 욕심 내고 빨리는 뛰고 싶고 기록을 단축하고 싶고 서브 4 들어갔으니까 서브 3 하고 싶고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가 문제를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하려면 아파지는 거지. 저는 이 좋은 운동을 오랫동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건강하지 못하고 나이 80에 마라톤 완주를 생각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뒷방 늙은이 돼가지고 죽으려 기다리는 거예요. 누워 있는 거예요. 누우면 죽는 거야. 이 좀 철학적인 얘기인데 인간이 태어나면 누워요. 누워 있는 애가 나중에 좀 키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엎어져요. 처음부터 엎어질 수 없어요. 누워 있어야 돼 애가. 이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기잖아. 기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일단 서야지. 서야지 걸으니까. 그러다가 좀 한 발 두 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해. 그때 보면 뛰어요. 이건 인간의 본능이야. 안 가르쳐도 사람이 그렇게 진행돼. 그래서 뛰다 보면은 청소년기는 어때요? 신나게 뛰잖아요. 뭔 에너지가 저렇게 있는지. 근데 어느 순간 어때요? 죽을 때 되면은 그 뛰던 사람이 걷는 거야. 걷는 것도 힘들어. 죽을 때쯤 되면 어떻게 돼요? 저 병원 중환자실에서 누워 있다가 누우면 죽는 거야. 뛰면 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뛰는 거예요. 뛰지 못하면 죽은 거야. 좀 강연하는 분위기네 느낌이. 그래서 풀코스 완주하시는 분들이 어떤 걸 성취하고 얻느냐? 자신감이에요. 나이는 내가 70이든 60이든 뛰는 순간 40대 못지않다. 이 젊음을 자꾸 확인하고 찾는 게 있는 거야. 활력을 찾는 거야. 천천히 뛰다 보면 오랫동안 뛸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기록을 생각하지 마라. 이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 최고의 보약, 러닝이에요. 달리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달리기를 잘못했을 때 보약이 독이 된다. 지나치면 골병인 거야. 그래서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좀 잘 성장을 하니까 뭔가 저도 욕심이 생기는 것 같은데 한번 고통스럽게 뛰어보고 싶기도 한데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러닝 문화가 지나친 거예요. 선수가 될 거야? 속도를 내면 낼수록 부상만 안다니까. 부상만 갖는 거예요. 이제 빨리 뛰고 싶다는 것은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받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47분 뛰었으면 45분 안에도 한번 넣어보고 싶고 하프 코스를 뛰고 싶고 하프 코스도 또 지금처럼 2시간 이내 뛰고 뭐 1시간 50분 안에 뛰고 싶고 1시간 40분 이내 뛰고 또 뛰기 싶겠지. 뭐 일은 언제? 그 에너지를 일할 때 써야 되잖아. 운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충전을 해서 일터에서 써야 되는데 이게 지나치면 에너지를 거기서 쓰는 거거든. 충전이 되는 러닝이 돼야 되는데 방전되는 러닝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런 러닝은 난 지향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풀코스는 전반기 한 번 뛰고 후반기 한 번만 뛰어라. 왜 맨날 밥 먹듯이 뛰냐? 선수냐? 내가 한 번은 그렇게 쉬지 말았는데 쉬잖아요. 그럼 쉬어야지. 우리 엘리트 선수는 적당히 하면 안 되지. 죽으라고 해야지. 죽기 살기로 하면 안 돼요. 죽도록 해야 돼. 아마추어잖아. 적당히 해야지. 근데 요즘 아마추어가 선수처럼 죽도록 하고 선수는 적당히 해? 이게 문제인 거야. 지금 대한민국 마라톤이 왜 안 되냐고. 혼자 노하우가 부상 없이 기록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걸 기대를 많이 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내가 다른 팀의 선수들보다 우리 팀에 오는 선수들이 성적이 더 안 좋아. 근데 와서 얘네들 이겨. 그럼 제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응? 그거를 풀어주시는 건가요? 그래도 최고까지 올라가셨던 영역이잖아요, 마라톤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은 되게 어려운 상황이야. 지금 나는 몸무게도 늘었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가 최고로 찍은 사람이 다시 도전하는 건 저는 오히려 되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오히려 감동 포인트였고. 예. 저기 이거 지금 이거 찍고 있냐 지금? 이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런 내용이 내 얘기도 중요하지만 이런 좋은 내용들이 우리 유튜브에 녹여야 된다고. 야, 이 사람이 지금 결정적일 때 어떤 데가 있네. 보건방송을 위해서는 항상 이게 촉을 세우고. 근데 정말 궁금했던 게 다시 처음 뛰셨을 때 그 러닝 하던 그 기분이 어떠셨을까? 행복하셨을까? 요즘 그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잠깐 뛰는 어떤 그 소소한 어떤 그 만족은 있지만 진짜 내가 러닝의 어떤 그 하이를 느끼기에는 아직은 아니다. 근데 요게 조금 더 진행되면 내가 러너스 하이를 오랫동안 느끼는 방법을 내가 또 알려줄 거예요. 이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러너스 하이를 뛰면 다 느끼는 게 아니야. 어떤 상황에서 어떤 페이스를 잡고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개인차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러너스 하이 뭐 지금 내가 못 느껴요.
생각하기 이게 지금 뭐 이게 구루스를 쳤는데 기계를 돌리겠다고 쳤는데 지금 돌긴 도는데 이게 가다가 또 서는 거 아닌가 싶으면서 이제 가는 거야. 도로 가고 있는 거야. 아마추어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내한테 오면은 조깅하는 방법을 내가 다시 알려주겠지. 뭐 운동을 좀 많이 해서 뭐 상급자 레벨에 가 있는 분도 계시지만 진짜 제 뛰는 걸 보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20대가 있을 수도 있고 50대가 있을 수 있고 60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같을 수가 없잖아요. 20대랑 50대, 60대가.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맞는 러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 일률적으로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건 좀 맞지 않다. 내가 이제 유튜브를 이제 하면서 러닝 유튜브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서치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가 하고 한번 봤단 말이에요. 예, 보다 보니까 뭐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 정보가 정확하게 이 사람한테 맞을 수 있고 이 사람한테 안 맞을 수가 있고. 근데 이 사람한테 맞는 거면 이 사람을 보면 되는데 따르면 되는데 맞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정답일 수 있거든. 이 사람한테도. 그럼 이 사람은 따라간단 말이에요. 뭐 러닝 드릴에 대해서도 내가 한마디 또 해야 되는데 체중이 나가는 사람들, 나이가 먹은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 뭐 시작할 때는 그걸 해야 되는 것처럼 좀 몸 좀 풀고 워밍업 하고 나서 본 훈련 가기 전에 좀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보통 단거리 선수들이 보통 그런 드릴을 많이 쓰거든. 근데 마라톤 우리는 그런 거 하지도 않았거든. 요즘은 뭐 그게 다 해야 되는 뭐 이상해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드릴을 하고 우리는 뛰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안 맞는 거야. 그걸 해가지고 내가 2시간 8분 뛰고 올림픽까지 금메달 땄냐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이야기가 내가 생각하는 드릴은 그 포인트가 아니다 이거지. 그리고 체중 나가는 사람들, 나이 먹은 사람들, 관절 안 좋은 사람들 그런 거 하면 안 돼. 충분하게 워밍업이 되고 충분하게 러닝이 이루어진 이후에 진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다가 사고 나는 거야. 문제가 생기는 거야. 정확히 알고 들어가라는 얘기지. 이게 내가 쓴 책이에요. 이게 황영조가 쓴 책이야. 내가 고려대학교 박사 수료를 하고 썼어요. 이 책을 2003년에 내가 쓴 책이에요. 우리나라의 마라톤 러닝 하시는 초보자들 지침서였어 이게. 이 유튜브가 참 이 누군지 내 상 주고 싶은데 이 사람 누구냐, 이 유튜브 만든 사람.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 포장은 안 하고 있는 대로 그냥. 그러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내 가슴 속에 있는 걸 가지고 풀다 보니까 약간 방송 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만 그냥 가는 거야. 그건 또 개인 방송의 묘미니까. 그러면 유튜브를 시작한 거는 뭔가 획일화된 교육이랑 뭔가 잘못된 정보를 좀 수정하려고. 아니 뭐 그거는 아니지만 런닝만 가지고 내가 또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제 살아가는 모습, 제가 어떻게 뛰었고 내가 선수 때 어땠는지. 사실은 런너들한테만 정보를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의 어떤 내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뭐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의 또 휴먼 다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리가 늘어갈수록 살이 빠져갈 거 아니에요. 거리만 느는 게 아니고 살도 같이 빠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내가 옛날에 그 모습을 찾아가는 거잖아. 마라톤을 통해서, 러닝을 통해서 황영조가 자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제 우리 용조형 구독자들이 이제 보게 되는 거고, 세월을 거스를 수 없지만 그런 모습을 다시 찾아가는 거지.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뜻에서 이제 이 유튜브도 이제 하게 됐고, 내 인생의 아름다운 도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전, 마라톤 풀코스 가는 거지. 내 인생의 도전은 내가 젊었을 때는 올림픽 금메달을 향해서 뛰었고, 세계적인 선수가 되겠다, 뭐 그런 게 나의 도전이었다면 지금은 풀코스 마라톤 완주에 의미를 가지고 도전하는 거지.